네, 2021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순진하고 무식한 민족주의를 고발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니 좌파에게 휘둘리지 부재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서 한일협병과 남북분단은 미국 책임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고, 결국 분단도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염을 토한 걸로 보시죠. 저도 옛날에 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데모를 할 때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알고 나서는 아하, 내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가르치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재명 씨 정도의 이런 수준은 역사의식 가지고 대한민국 지도하면은 대한민국 나라 망합니다. 하나씩 제가 공부한 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각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한국 외교사를 공부하든지 한국 국제정치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만, 사실 이거 학자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게 되면 다 친일파로 몰아버리는데 사학자들도 안 하고 정치학자들도 안 하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만 크면 애국자인 줄 아는, 그렇게 목소리 크면 대한민국이 목소리 크자는 중앙으로 갔으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망하지요. 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865년인가요? 4년인가 제가 연도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기억은 못합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근대화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치적인 근대화, 군사도 근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1870년 자기네는 스스로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청과 수교를 하자고 제의합니다. 청이 거부하죠. 근데 청에서 외교를 책임진 사람이 이홍장인데 이홍장이 하자라고 합니다. 왜냐? 그때 청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상대로 계속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1842년인가요? 그 직전에 있었던 아편전쟁에서 우습게 봤던 영국한테 참패를 하면서 근대식 외교관계를 트는 첫 번째 조약을 맺습니다. 남경조약을 맺죠. 그래서 양국이 정식 외교관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 불평등 조약을 프랑스, 미국, 독일하고 다 맺어가니까 이 청의 외교를 책임진 이홍장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 서구 세력을 막아내려면 누가 협력자가 필요하다. 근데 일본이 청에 대해서 수교를 맺자라고 하니까 같이 맺어서 서구에 대항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871년 청일수호 조규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를 맺고, 요건 두 나라의 정나라가 정식으로 외교를 맺는다는 그런 조약이죠. 그리고 통상장정을 맺습니다. 이건 이제 서로 이제 외교를 하게 되면은, 외교를 안 하면은 전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교 관계를 딱 맺으면 전쟁을 안 한다는 약속인 거죠. 외교를 맺으면. 그 외교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전쟁을 안 하니까 무역을 하죠. 무역이 통상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무역을 한다는 통상장정을 맺습니다.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항복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안 싸운다 하고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외교 관계로 들어갈 때 맺는 것이 평화조약이라고도 하고 강화조약이라고도 하죠. 근데 강화조약, 그 다음에 평화조약, 한국과 일본이 64년도에 외교 관계에 들어가는 기본조약,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을 끝내고 전쟁
하여간 외교 관계, 안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자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걸 맺고 나면은 서로 이제 무역을 하니까 통상에 대한 약속을 맺죠. 자, 영국하고 청나라가 1842년 남경조약을 맺었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도 있지만 한자로 된 문서도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조약이라고 돼 있고, 그 후에 프랑스, 독일하고 맺은 것도 다 조약이라고 해놨습니다. 청나라가 한자로 된 건. 근데 일본하고 맺은 거는 조규라고 썼어요. 조규하고 조약의 차이는 청나라가 일부러 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자권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걸 조규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조규라고 맺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이건 아마 청나라가 설명해야 될 건데, 조약이 제일 높은 거고 자기네가 주권 더 센 나라니까 밑에 나라랑 맺을 때는 조규, 더 낮은 나라랑 맺을 때는 장정을 맺는다. 아마 청 입장에서는 조약, 조규, 장정 이런 순서를 정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대등하게 서로 황제 국가로 외교관계를 텄다는 데 더 관점을 두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 수요 조규를 맺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통상 장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 조규 1조에 양국은 방토를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 방토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 이홍장은 평소에 방토론을 주장했습니다. 방. 연방국가일 때 방. 그죠? 방. 방이라는 거는 자국의 영토를 얘기합니다. 토라는 건 뭐냐? 속국, 번국, 제후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홍자 방토를 침략하지 말라는 거는 청나라 영토는 물론 청나라 속국도 일본은 쳐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고, 또 청도 역시 일본의 속국, 번국은 쳐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홍장은 그때 이 토의 개념으로서 조선과 대만, 오키나와를 토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청나라의 토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이건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바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 외교라는 게요, 보통 치밀하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이재명처럼 외교하면 나라 망합니다, 진짜. 1871년 9월 13일 청일 수요 조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두 달 후 두 나라는 충돌로 갑니다. 오키나와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키나와에서 배가 한 척이 흘러가지고 줄줄줄 흘러가고 대만에 갔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이 이 배에 탄 사람을 거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의합니다. 왜 우리 죽였냐? 라고 하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서로 외교관계를 맺었으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왔으면 보호를 해주거나 그랬어야 되고, 또 오키나와가 자기네가 속국이었으면은 오키나와 사람을 죽인 대만인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했거든요. 막 따집니다. 따지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만에는 우리 옛날에 여진 사람 중에 중국인들이 직접 통제하는 그 수교진이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생여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생대만인이라 그럴까? 통제되지 않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은 우리의 속국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냐라고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너희가 아니니까 우리가 친다 하고 와서 쳐들어갑니다. 박살을 내버려요, 일본이. 그러니까 청이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해서 이제 서로 합의를 봅니다. 이때 오키나와가, 그 전까지는 오키나와가 청의 속국인지 일본의 속국인지 애매했는데, 그때 청이 오키나와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일본의 확실한 속국이 되고, 대만을 정벌당한 그 청나라는 찍소리도 못하게 되죠. 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 청일 수요적으로 맺고 난 다음에 일본이 조선을 파고듭니다. 그때 조선의 리더는 누군가 하면 흥선대원군인데, 야, 우리 정식으로 외교관계 맺자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웃기지 마 이럽니다. 안 하죠. 그때까지 일본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일본 중앙정부하고 조선이 직접 수신사를 보낸 것도 있지만, 그보다가는 일본에는 도도 부현 지방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작은 지방단체인 대마도 본이 조선하고 외교관계를 해왔어요. 속국처럼.
그래갖고 이제 부산에 외관을 만들어 놨는데 일본이 그 외관을 철수시켜 버립니다. 1872년이죠. 그래갖고 조선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가 끊었으니까는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1874년, 2년이 지났는데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18세인가요?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는데 옛날에도 그 정도 나이쯤은 성인으로 봤습니다. 딱히 나이는 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20살쯤 되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직접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섭정을 했던 흥선대원군은 권좌에서 물러나는 거죠. 근데 이 고종이 대단한 사람이면 좋은데 고종의 부인이 민비잖아요. 그 민씨 척족들이 쫙 와서 흥선대원군 세력 다 밀어내고 자기네가 세도 정치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척족 정치를, 처족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일본이 운양호라고 하는 배를 강화도로 보냅니다. 지금 우리 영종도 비행장 있죠. 그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군하고 포격전을 벌이는데 운양호는 아무런 피해도 안 입고 조선군은 35명이 전사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군이 쓴 육지포가 사거리가 짧았어요. 바다에서 배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갔습니다.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 우리 왜 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면서 외교관계를 맺거든요. 이때 일본이 바로 외교관계를 안 맺습니다. 그 이듬해에 아까 이제 그 전에 조일 수요적으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외교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공사가 모리라고 하는 친구가 중국에 머무는데 그가 중국 청나라의 외교를 책임진 이용장을 만납니다. 만나갖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 방토론이 있었으니까. 조선이 청의 속국이냐? 라고 묻습니다. 조선이 청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독립국이냐 속국이냐? 그러니까 이용장이 속국은 맞는데 내정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1866년, 더 10년도 앞서간 날이죠. 그때 병인년입니다. 이 병인양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이끌고 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서 천주교인 8,000명을 죽입니다. 대학살을 하죠. 이건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조선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이 청의 속국이란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청한테. 자, 우리가 조선을 칠 테니까 청은 간섭하지 마. 개입한다면 청하고 너희하고 싸울 거야. 그럽니다. 이때의 청은 이미 그 영국한테 깨지고 난 다음부터 서양을 두려워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 건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나 모든 국사는 스스로 한다. 조선 우 중국 납공 일체 국사 계기 자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조선을 쳐도 청은 간섭하지 않겠다. 간섭하게 되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 쳤을 때 명이 들어와서 막아주는 거 그것처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지금 서강대학교가 있는 서강까지 들어와서 우리 조선을 박살내는 병인양요를 일으키는 거죠. 네. 바로 그때의 일을 딱 기억해서 모리가 가가지고 리용장한테 조선이 속국이냐 독립국이냐 물었더니 속국은 맞는데 스스로 한다 독립국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운양호가 들어가서 조선을 한번 붙었으니까 조선을 상대로 외교를 맺어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갖고 바로 들어갑니다. 청나라는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그래서 조선하고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는데 그게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나라는 조약, 조구, 장정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에도 레벨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랑 조약이라고 안 하고 뭐 청나라랑 먼저 조규를 했으니까 우리랑도 조규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아주 불평등,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막 들어가죠. 이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자기네 국호를 대일본 제국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호는 조선국이거든요. 그건 안 된다. 청나라만 제국이다 그래갖고 일본은 대일본을 버리고 일본국, 우리는 조선국으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때 막 절절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일수교를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일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자,
이 강화도 조약, 이게 일본이 우리를 청으로부터 독립시켜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1871년인가요? 아이고, 잠깐, 4년인가요? 이 조약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씨 세력들은 친일파가 됩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강국이 돼보겠다라고 하면서 서양 군대인 별기군을 키우는데, 그러면서 기존 군대인 관군을 차별하니까 이 관군들이 1881년 임원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민비를 죽이려고 하죠. 우두머리가 민비니까. 민비가 도망가죠. 민씨 세력들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와서 다시 실권자로 합니다. 고정을 완전히 허수아비였어요. 그런데 임오군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 관군 세력들이 일본 와 있던 세력도 막 죽이거든요. 일본도 도망가죠. 근데 민비가 그때 죽임을 당했으면 되는데 안 죽었어요. 살아남아가지고 또 그 자기네 뭐 오빠들인가 통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청나라는 일본이 조일, 수호, 조규 맺어갖고 조선을 막 야금야금 들어갈 때 멍하니 보고만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서 요청을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위용장이 젊은 20대 청년 원세계를 보냅니다. 그 들어와서는 자, 이제 조선하고 우리도 정식 외교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조청, 상민은 장사하는 사람, 수륙, 그 다음에 바다로, 배로, 땅으로 무역하는 장정을 맺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아까 제가 조약, 조규, 장정, 청나라는 그런 식으로 조약의 레벨을 정한 것 같은데 제일 낮은 단계의 장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 전문에 앞에 이렇게 쓰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하면 조선은 청의 오래된 번국이다. 전례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구례 번봉 전례 소관. 조선은 오래된 번으로 봉해진 나라다. 그리고 조선이 지켜야 하는 예전은 똑같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속국으로 다시 또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일, 수호, 조규로 독립했던 조선을 다시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원세계는 조선을 감독하는 감국 대신이 돼갖고 고종 만나러 갈 때 고종 앞에까지 가마 타고 들어가고요. 뭐 완전히 뭐 이때 조선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딸을 원세계한테 바치려고 다 바쳤죠. 그래서 그 조선 여인이 낳은 아들이 원세계의 아들이 뭐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죽었다 그랬었죠. 네. 정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씨들이 다시 또 막 힘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불만스러우니까 2년 지난 1884년 갑신년에 일본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어떤 뭐랄까 문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김옥균입니다. 갑신정변이죠. 임오곤란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뒤집는 역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3일 천하로 끝나죠. 이게 바로 그때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와 하고 나와서 일본인들을 죽이고 막 난리를 다 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민씨 세력들이 또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완전히 죽일 놈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는데 조선에서는 김옥균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갖고 나중에 누가 홍아무개가 가서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 시신을 갖고 와서 막 능지처참을 하게 되고 김옥균 씨 집터를 압수해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경기고등학교 자리. 지금은 뭐죠? 그 정덕도서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일본 갑신정변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딱 잡고 그럽니다. 야, 그건 니들이 뭐 그 조선에서 쿠데타 난 건 좋은데 우리를 왜 죽여? 나랑 싸울래 그러니까 대만 정부 때 당한 적이 있으니까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용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가지고 천진서 만나가지고 우리 또 충돌할 수 있으니까 조선에서 두 나라 군대는 모두 빼낸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의 군대를 어느 한 나라가 보낼 때는 상대방한테 알려준다.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천진조약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민씨 세력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개판이죠. 개판이 되니까 1894년 10년 지난 갑오년에 동학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이 일어난 거를 동학이 누구의 반대에서 일어났겠어요? 조선 그 엉터리 정권 민비에 대해서 반대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때는 청나라 세력이 다시 덮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뭐 일본에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가르쳐요. 청에 대해서는 그걸 적개심을 안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참 이 운동권 세력들이 희한합니다. 이게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가 동원되니까 일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군도 이 동학을 막죠. 근데 이 친구들은 기관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어디 전투입니까? 거기서 기관총을 드르륵 쏘니까 금산인가요? 거기서 완전히 동학 세력이 다 전멸이 되는 거죠. 그때 동학 세력이 든 거는 죽창밖에 없잖아요. 하얀 옷 입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쭉 앉으면 죽차 들고 앉으니까 앉으면 죽산, 서면은 흰 옷 있으니까 백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저 갑오전쟁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조선에 들어왔던 청군하고 일군이 그냥 싸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일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이기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이때 다시 일본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하는 게 뭐예요? 민씨 세력한테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민비를 찾아가서 죽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친일파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건데 저는 민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초기에 조일 수호적을 메꾸는 친일 세력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곤란 당하고 나서는 친청으로 갔죠. 갑신정변이라면서 또 친청으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국가가 거덜나는 겁니다. 근데 민비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우대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잘못 끌고 간 그런 세력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을미사변을 하니까 그 이듬해에 그 정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2월 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러시아를 한자로 아라사라 그러니까 아라사 공관, 아관, 파천, 임금이 가면 파천이죠. 도망갑니다. 러시아에 의지해서 일본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일본이 위협을 강하니까 쩔쩔매죠. 그럴 때 지금 저기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는데 1896년 11월 달에 독립문을 만듭니다. 이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은 이승만, 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인데 이때 이들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조일수교 조교로 1차 독립했다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2차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우리 독립협회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1897년에 이제 2월에 독립문 세우고 나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 12일 날 우리도 청과 대등한 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1876년 2월 27일 이거는 조일 수호 조교를 맺은 날입니다. 운양호 사건으로. 그때가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한 1차 해방일입니다. 근데 이모곤란으로 도로 청에 속국이 되죠. 그랬다가 1895년 4월 15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맺을 때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돼서 우리가 2차로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만듦으로써 확실한 독립정부, 황제가 있는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재명 씨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하고 요동반도를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삼국 간섭이라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나와갖고 일본 야 너 하지마 이렇게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세게 나옵니다. 러시아가 압력을 가하니까 일본이 겁을 먹고 물러서요. 그래서 요동반도를 토해놓으니까 그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낼름 갖고 가서 지금 러시아에 가보시면요. 그 여순 지나서 단동에 가면은 뭐 보더라. 저도 가서 봤는데 러시아 흔적들이 많고요. 또 러시아가 나중에 중소 무역 뭐 이렇게 우이탑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걸 러시아가 차지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이거 억울해합니다. 러시아랑 한번 치겠다 그럽니다. 근데 영국이 그때는 세계 최강국인데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는 거를 막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막고
그 다음에 거문도에서도 내려온 거 막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으니까 영일 동맹 비슷한 걸 맺어갖고 일본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일본이 벼르고 버르다가 1904년 그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배가 들어온 걸 격침시키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기가 이끄는 부대가 저기 여순의 이영산 전투 203m 고지에서 포격을 퍼부어갖고 거기에 있던 요동반대에 있던 러시아 군대를 항복을 받죠. 그 다음에 도고 헤이아츠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대마도 해전에서 발틱 함대 로제스트 벤스키가 이끄는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로제스트 벤스키를 생포해서 항복을 받죠. 그래서 노기는 그 다음에 육군 원수가 되고 일본 해군 제독은 해군 원수가 되죠. 도고 헤이아츠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굉장히 두 사람을 자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머스 강화조약을 맺는데 이 강화조약을 누가 주선해 줍니까? 미국이 해주죠. 미국도 굉장히 러시아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매우 불리하고 일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갖고 지금 사할린 섬 절반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땅을 많이 받게 되고 요동반도도 되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태프트가 필리핀이 이제 미국의 속국이 돼갈 때인데 그때 필리핀 가다가 일본에 들려갔고 일본 외상인 가스라랑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영유권을 갖는다. 그렇게 서로 메모랜덤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약이다 뭐다 그러는데 사실은 둘이 그렇게 하자. 이 조약, 조규, 장정 이거 안 맺고도요. 서로 약속 딱 맺고 잘 지키는 게 훨씬 무서운 겁니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거 깨버리면 되는 건데 못 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일동맹으로 영국이 일본을 지원해, 미국도 지원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조선을 상대로 자, 조선 너 아가파천도 했고 러시아에 많이 붙었지. 우리가 러시아를 깼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간파천 같은 거 다시는 하면 안 돼. 외교하지 마. 하면서 외교권을 뺏는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05년 11월일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909년에 대한독립군 중장이라고 하는 안중근 우리 열사가 하얼빈 전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레 꼬레 에스페란토로 오로 그렇게 외치면서 이토리오부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선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조선을 합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가 벌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1943년에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때리죠. 도라도라 전쟁. 하와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유럽에서는 독일과 싸우고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을 이 미국이 이기면 연합국이 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연합국끼리 회담을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따라오고 영국이 약간 참전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카이로에서 만나가지고 영국 식민지인 일본한테 이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대강을 합의합니다. 그때 장개석이 참여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일본이 잡아먹은 조선은 원래 우리의 방토니까 우리한테 줘 이럽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웃기지 마 그럽니다.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만주국은 줄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돼. 이거는 일본도 못 가져가고 너희도 안 돼. 이건 독립시킬 거야 라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독립이냐?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독립으로 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in due course, 일정한 과정을 거쳐 독립한다고 표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구가 이게 뭐냐라고 문제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 전쟁은 독일을 하고 싸우는 건데 독일하고 전쟁은 가장 치열하게 싸운 건 당시에 소련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영국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세 나라가 테헤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해갖고 자기 나라의 일부로 만든 다음에 전쟁하고 있었는데 독일을 항복시키면 오스트리아를 떼어내서 독립시킨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신탁 통치를 하고 독일은 연합국이 직접 지배한다. 뭐 그런 정도의 합의를 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45년에 항복시킨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그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10년쯤 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정부를 세우는데, 그때 연합국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특히 미소 간의 의견이 다르니까 두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중립국밖에 없으니까 중립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1000만이고 면적은 남한하고 비슷한데 군대가 18,000명밖에 안 돼요. 경찰보다 적어요. 전투기는 없고. 옛날에 뭐 유로파이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걸 뭐 판이 안 판이 그러니까 그 나라 공군은 수송기하고 헬기밖에 없습니다. 육군도 거의 전차가 없어요. 경찰보다 약한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냐? 우리 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미소가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한 게 이승만, 김구, 그리고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이 친일 인사를 모은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거를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여운형, 그 다음에 좌파들입니다. 그래갖고 친탁, 반탁 투쟁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렇게 원하면 그래? 그러면 더 큰 기구인 유엔에서 결정해봐 그랬더니 유엔에서 그래 독립시켜줘 그럽니다. 우리 독립하기로 합니다. 신탁 안 거치고. 그래서 자유정부를 세우려고 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거에 거부한 게 누구예요? 그게 이북의 소련 사주를 받은 김일성 집단이고요. 남한에서는 남노당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자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반대 투쟁이 제주 4.3이고 여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민주화 투쟁으로 바꾸는 게 누구예요? 노무현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이런 정권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이다. 이거 하나 때문인가요? 이미 그때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이 조선이 왔다 갔다 했잖아. 아간파천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붙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거 담당해라 라고 테프트가 하는 거고,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주권을 가져가는 거고. 그럼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가 왔다 갔다 정치 개념도 없고 세계 정치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분단이 일본이 분단돼야 된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전쟁 국가인 독일이 분단됐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연합국 네 나라가 다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누구한테 항복합니까? 미국에 항복하죠. 나중에 소련군은 조금 들어와서 북방의 4개 섬, 일본 4개 섬만 점령했고, 일본도 분단이란 분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완전 독립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됐어요? 소련의 사주를 받는 김일성,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쪽에 있던 남노당 좌파들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관들이 저희 대학 다닐 때 386 세대들이 공부했던 엉터리 사관입니다. 이게 북한 놈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사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척 하는데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일수 조교 맺고 청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시몽일 새끼조약으로부터 2차 독립, 대한제국으로부터의 청업도 독립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와중에 카이로 선언할 때는 장개석은 도로 잡아먹으려고 그랬고요. 그게 미수에 그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벌써 한 5년 됐나요? 시진핑이가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트럼프가 밝혔죠.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우리를 방토 중에 토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동북공정이고요. 근데 계속 친중 노선으로 가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가서 혼밥 먹고 대한민국 기자가 맞아도 찍소리도 못하고 오는 이재명도 비슷한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로 내세우고 아주 천박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영훈 선생이 반일 종족주의에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올가조선 편집장을 한 김영삼 기자가 좀 이야기하고 있고, 몇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자들도 잘 모르고 사학자들은 더 모르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를 분단시킨 게 미국이다 뭐. 참 한심합니다. 우리는요, 세계 정치에서는 우리 단독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도 많은 동맹을 거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되느냐? 중국에 의지하면 속국으로 들어갈 거고, 미국은 속국까지는 요구 안 한단 말입니다. 소련도 과거에 15개 나라를 계속 거느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또 속국을 또 거느렸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세계 G7의 수준으로 경제가 컸고, 군사력은 세계 탑5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깨자고, 참 저는 이재명 씨 같은 저런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문재인 하나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또 우리가 국가지도를 뽑아 올려야 되나요? 저는 감정적으로 역겹고 무식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한 말을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